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경기가 아주 좋아지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단은 다우지수 S&P 500이 먼저 치고 나갔습니다. 경제지표가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그리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들, 물론 이제 거기에 따른 어떤 제약적인 요인들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만으로도 시장이 한숨 돌리고 있다, 이제 긍정적인 낙관론을 키우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최근에 증권사에서 나온 이야기, 삼성전자가 더 많이 오를 것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배경에는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다. 또 반도체와 관련된 그런 최근에 이제 글로벌 반도체 대란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이런 쪽으로 움직임 좋아질 것이다. 특히 삼성전자의 주가가 더 많이 올라야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믿어도 되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 즉 개미들이 ETF에 투자하는 그 방향성이 좀 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곱버스 많이 들어보셨죠? 네, 주가가 하락할 때 베팅을 하는 그 곱버스에 많이 투자를 했었는데 올해 들어서면서 전기차와 2차전지 ETF 쪽으로 엄청나게 몰려 들어갔다고 합니다. 자,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것인가, 이대로 놔도 괜찮은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4월 6일 화요일입니다. 뭐 전체적으로 시장이 너무 좋게 나왔어요. 미국 증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네, 분위기 자체만 놓고 본다라면, 야, 이 정도면은 하늘도 뚫겠는데? 네, 천정 뚫고 날아가는 그런 형태. 자, 장이 이 정도면은 국내 증시도 굉장히 좋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분위기가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 4월, 이 증권가에서는요, 잔인한 4월이다 해가지고 4월의 증시가 별로 안 좋다는 이야기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 연도는 조금 다르다, 이런 얘기들도 같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 자체가 올라가고 있는 거에 대한 분위기는 긍정적이고, 또 거기에 대한 바탕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경기 회복, 경기 낙관, 여기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경제가 좋아진다는데 주가가 안 오르는 게 말이 돼?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내용이겠죠. 다우지수 상황 보게 되시면요, 상승 출발해가지고요, 상승으로 마감이 됩니다. 시가보다 더 높게 올라서서 진행이 좀 됐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상승 출발해서 상승세로 계속 연결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S&P 500이나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사상 최고치 마무리가 좀 되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한 2% 정도만 더 오르면 이제 14,000까지도 올라갑니다. 14,000, 야, 또 어마어마한 수치가 또 나오게 되네요. 다우지수도 33,500이 나타나면서 신고가 만들어내는 모습인데, 일단 경기가 좋아지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통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부분은 긍정적이고, 이것이 이제 2차적인 상승이 나올 것이냐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 어느 정도 이제 관심이 집중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주가의 상승은요, 이 유동성 장세가 끝난다거나 경기가 완전히 나빠진다거나 너무너무 좋아져서 더 이상 좋아질 데가 없다거나 이런 쪽으로 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올라가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 진행이 되고 있는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증시가 너무 좋기 때문에 도대체 경제지표가 얼마나 좋게 나왔길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보시면은요, 3월 달에 있는 비농업 부문의 신규 고용이 91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91만 명이요. 그러니까 예상치 같은 경우는 67만 명. 67만 명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제법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요. 91만 명이 나와버리니까 예상치보다 훌쩍, 높은 수치의 고용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3월의 신규 고용은 작년 8월 이후에 최대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하게도 실업률이 떨어지는 그런 형태의 모습. 근데 실업률 같은 경우는 이제 6.0에서
6.0이 나왔으니까 6.2에서 6.0. 그러면 실업률도 떨어지고, 이제 고용도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은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이야기 되는 거겠죠. 그러면서, 뭐 코로나에 대한 어떤 우려감도 있었지만, 많이 개선되었어, 좋아졌어,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 좀 될 거고요. 또 하나,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나타납니다.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표인데, 이게 최종치가 60.4가 나와버렸습니다. 이제 지난달 같은 경우는 59.8이 나왔는데 이게 60.4가 나오면서 2014년 7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가 발생됐다. 2014년이면은 코로나 한참 이전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경기가 제법 좋았다고 생각됐었던 2016년, 2017년 그 시점보다도 더 많이 이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표가 증가했다는 얘기죠. 그만큼 경기의 회복 속도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ISM이 발표한 3월 서비스업 지표는 이건 63.4예요. 63.7. 네. 63.7이었고 지난달에는 55.3이었는데 예상치를 이렇게 크게 뛰어넘는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거 지금 되게 중요한 거죠. 제조업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좋게 나타났는데 서비스업 같은 경우가 크게 늘었다. 자, 고용도 좋아지고 있고요. 서비스업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미국과 같은 그런 뭐 이렇게 선진국 가면 이제 4차 산업, 서비스업이 좀 발전하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핵심 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쪽에서의 어떤 경제 성장력이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크게 높이는 하나의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뭐 비즈니스 여건 지수도 상승을 했고요. 고용 추세 지수도 잘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경제지표 뭐 하나 빼놓을 게 없이 다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거 경기가 이렇게 좋아지고 있어? 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상황이 좀 됐고요. 다만 이제 코로나 관련한 부분에서는 약간 시비가 좀 엇갈리는 모습이 좀 있습니다. 지금 신규 확진자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미시간주에서 지금 하루 동안에 발생한 신규 확진자 수가 8,400명. 아직까지도 이제 미국 전체 평균으로 봤을 때는요, 일주일간 하루 평균에 달하는 그 신규 확진자 수가 6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신규 확진자 수가 제법 많은 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백신의 보급이 빨리 증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접종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거. 지금 현재로 친다라면 미국 전체 인구의 32%에 해당하는 1억 600만 명 정도의 미국인이 최소 1회 백신을 접종받았다. 자, 백신을 접종받으면 일단은 감염 쪽에서 굉장히 확 좋아지는 상황을 보여주게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접종을 많은 인구가 받지 않았지만 계속 받게 된다라면 또 코로나에 감염이 됐다라도 이제 치료가 되고 나서 또 이제 접종을 받기 시작한다라면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감염자 수가 점점 눈에 띄게 훅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지금이 이제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서 유동 인구가 막 늘어나고 하니까 여기에 따른 어떤 부담감이 좀 생길 수 있겠지만 뭐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된다라면 굉장히 이제 빠른 속도로 이제 이런 코로나에 대한 우려감이 잡혀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신규 확진에 대한 어떤 부담감, 또 4차 유행에 대한 부담감, 우려감 이런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백신 보급에 대한 속도, 접종에 대한 속도가 빨라지면서 긍정적인 분위기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법인세 관련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미국 제닛입니까? 뭐, 하여튼, 옐런 재무장관이죠. 옐런 재무장관이 이제 시카고에서 연설을 한번 했습니다. 연설 하나 했는데, 각국의 법인세율의 하한선을 설정하기 위해서 주요 국가들과 협력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바이든 대통령이 현행 21%인 법인세율을 28%로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8% 법인세율이 올라가게 되면, 이제 트럼프 정부 때는 기억나시죠? 이 법인세를 내렸단 말이에요. 법인세를 내리면서, 너희들 다 들어와. 국내에 와서 장사해. 우리가 법인세율을 낮춰줄게. 그래서 기업이 국내로 들어와서
거기에서 이제 고용을 발생시키면서 경기 회복을 만들어내는 그런 형태로 갔었는데, 이제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약간 정책적인 방향이 다르죠. 기업에 대한 부분보다도 이 국민들에 대한 투자를 먼저 하면서 국민들이 소비를 증가시키고, 소비를 증가시킴에 따른 경기 상승, 이런 쪽을 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이긴 한데 방향성이 약간 다르긴 하죠. 그래서 바이든 정부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이렇게 법인세율이 증가하면서 부담을 좀 줄 것이다. 기업들이 미국을 탈출할 것이다. 이런 걱정들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원천 봉쇄하겠다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죠. 이제 주요 국가들에게 이제 법인세율을 낮추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하한선을 결정해라. 더 이상 못 낮추게 해라. 너희들 너무 우리랑 차이만 나면 좋지 않다. 뭐 말이 좋아서 협력이지 일종의 또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깡패 국가가 뭐 어디 가겠어요. 그래서 야 니들 이렇게 법인세율 계속 낮추게 되면 뭔가 또 불이익을 줄 테야 뭐 이딴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 기업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잡아놓는 역할들을 지금 하고 있다. 뭐 자국 내 기업들한테는 법인세율을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 그렇지만 미국에서 가는 기업들에게는 뭐 이렇게 법인세율을 리미트를 정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게 되면 법인세율을 뭐 가둬놓고 때리는 건 똑같은 거잖아요. 문 딱 걸어놓고 나서 패는 거, 도망 못 가게 그렇게 하면 똑같은 거죠. 근데 이게 지금 당장은 문제가 될 수 없는 부분은 뭐냐면 기업들의 실적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황,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 세금을 조금 더 올려봐도 괜찮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100만 원의 수입이 있을 때 세금을 10%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10만 원을 띄어가. 그러면은 그런가 보다라고 했는데 세금을 20%로 늘리겠대요. 근데 이 수익이 똑같이 100만 원이면은 10만 원 띄어가는 건 20만 원 띄어가니까 열받잖아요. 근데 소득이 200만 원 늘어났어요. 200만 원이 늘어나면서 세금을 20% 띄어가겠대요. 그러면은 40만 원을 띄어가는 건가? 네, 하여튼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하여튼 100만 원대보다는 수입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증가하는 상황이 진행이 되게 된다면 기업의 세금을 조금 더 뜯어가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 기업들이 체감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맹점이 있습니다. 경기가 좋아질 때 세금을 조금씩 올려도 체감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구리가 미지근한 물에 들어가서 헤엄치고 놀다가 점점 온도가 올라가서 깨 하는 거랑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은 뭐 눈에 띄지 않겠지만 나중에 경기가 계속 좋을 수 없죠. 경기가 좀 꺾어지기 시작하면 물론 법인세율을 그때 돼서 인하시킬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힘들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근데 어쨌건 지금 이렇게 법인세율의 어떤 그런 인상 이런 부분과 그 다음에 묶어놓고 때리는 이런 형태의 모습들은 당장은 뭐 시장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세금도 인상되고 또 그 세금을 통해 가지고 경기 부양을 계속 지속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긍정적으로 이제 풀이가 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 부양하고 법인세율 인상하고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어쨌든 이런 모든 부분들은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정책들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그러다 보니까 뭐 국내 증시도 나쁘지 않겠는데 좋겠는데 이렇게 또 기대감을 가져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죠. 네, 두 번째 이야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의 키는 이제 삼성전자가 쥐고 있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이제 삼성전자 이야기 하나 좀 해봅니다. 최근에 증권사에서요. 삼성전자가 계속 오를 것이다. 계속 올라간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업이익 10조가 나온다. 그래서 이제 목표주가도 계속 뭐 더 올리고 막 그런 얘기들 나오는데 살짝 걱정되는 게 사실입니다. 네. 왜 갑자기 또 물론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할 필요는 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어떤 실적 발표가 이제 바로 앞이잖아요. 이제 코앞인데 삼성전자가 이제 발표를 하게 되면 평균적인 어떤 전망치보다 1조 원을 더해서 지금 9조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이제 10조 원까지 나올 수 있다. 물론 일부 증권사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모두가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근데 영업이익이 10조 원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자릿수와 두 자릿수는 달라요. 앞 자릿수가 바뀐다는 것은 대단한 기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95,000원, 6,000원까지 상승했었던 그 주가가 다시 이제 내려가면서 8만원대까지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올라가면서 8만원대 중반까지 상승하게 됐습니다. 이 8만원대 중반까지 상승한 이 최근의 주가 흐름에서는 외국인의 매수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4월 1일, 2일
이틀간만 네, 매수가 들어간 게 거의 8천억 가까이 들어갔고요. 뭐 어제 같은 경우도 매수가 조금 들어오긴 했어요. 근데 뭐 지금 최근 3거래일간 외국인이 그냥 삼성전자에 집중을 해버렸죠. 그리고 하이닉스도 같이 사들였고요. 이것은 실적에 대한 부분들 또는 이제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해서 뭐 10만원, 20만원 막 이렇게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매수를 한 것일까? 아니면 이 실적 시즌에 맞춰가지고 잠깐 반짝하는 상승을 만들어준 것일까? 여기에 대한 의문점이 조금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보시긴 해야 되는데, 일단은 전기전자 쪽에서 주가가 상승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은 좀 있어요. 그리고 이제 7일 날이죠. 내일입니다. 내일 이제 그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잠정 실적이 나오게 되는데, 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8조 원대, 9조 원대 이 정도 기준이었는데 지금 최근에는 10조 원대까지 나왔다. 그러니까 즉 그 실적의 상승 추이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실제 계속 증가할 것이다. 뭐 등등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뭐 현대차증권은 10조 원까지 이야기하는 상황이고, 잠정 실적 같은 경우는 뭐 잠정 실적이기 때문에 뭐 그냥 뭐 확실치는 않다. 나중에 확정 실적이 나와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겠지만 잠정 실적에서 뭐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실적이 이번에 얼마만큼 나오느냐에 따라서 중요한 그런 상황이 좀 될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이제 증권사들이 이제 집계한 그런 그 실적 전망치가 거의 비슷하게 맞아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좋게 나온다면 뭐 시장이 어닝 서프라이즈 이야기하면서 또 빵 치고 나갈 테고요. 그냥 이 증권사들의 예상치 정도만 나와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즉 지금은 삼성전자 실적이 9조 원만 넘어도요. 10조까지 안 가고 9조 원만 넘어도 이것은 어닝 서프라이즈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실적 기대감을 통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이 일단 있는데, 뭐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도 당연히 나오겠죠. 뭐 지금 그 일시적인 부분에서는 뭐 공장을 조금 중단시켰던 거 있었잖아요. 한파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또 부담스러운 내용들이 좀 있었지만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공급난, 즉 반도체가 없어요. 반도체가 없어서 이 공급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당연하게 또 수혜볼 수 있는 그런 내용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가 있고요. 또 가격도 이제 슬슬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죠. 이제 가격이 귀하게 되면, 이제 제품이 귀하게 되면은 웃돈을 줘서라도 사고 싶을 테니까 그럴 수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실적이 당연히 좋아졌을 것이고 앞으로도 더 좋아지지 않겠느냐?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2분기, 네, 지금 1분기 말고요. 2분기 실적 전망을 10조 원대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1분기보다 더 높게 잡은 거죠. 즉 1분기보다 2분기 실적이 더 좋아진다. 반도체 업종에서는 굉장히 특수한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반도체, 전기전자 쪽에서는 4분기와 1분기 끝자락이 거의 대부분 네, 성수기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여름철 되면 비수기 들어가는데 전망이 계속 좋아진다. 야,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단한 포인트라고 좀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삼성전자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근데 일단은 근데 조금 의심되는 게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는 있지만, 오씨, 뭐 이렇게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냐면 너무 집중한 모습도 좀 있고요. 근데 너무 전기전자, 삼성전자, 하이닉스에만 집중된 게 있고요. 또 실적 시즌 바로 직전에 매수를 좀 했다는 거. 그 다음에 주가가 많이 내려갔던 시점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그러면서 매수가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팍 치고 올려줬다는 거. 그 다음에 매수가 들어오면 꾸준히 들어가야 되는데 이틀 동안 매수 들어가고 월요일날 매수부터는 조금 주춤하다는 거. 자, 그러니까 주춤했다는 것은 뭐예요? 어느 정도 수준에서 딱 머물러 주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즉 8만원대 초반에서는 매수를 해가지고 쭉 끌어올렸는데 85,000원대 딱 되니까 매수를 오히려 확 줄여버리는, 야, 이거 뭐지? 이런 느낌 살짝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적 시즌에서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 즉 오늘이 또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수급이 연속성을 계속 보여야지만이 이제 주가의 상승에 뭔가 기준이 된다는 거 볼 수 있는 내용인데, 얼마만큼 또 연속성을 가져줄 수 있을 것인지 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건 반도체 관련한 업종군들, 전기전자 업종군들은 이제 또 좋아지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할 얘기는 많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좀 이야기해 드릴게요. 오늘 낮에 또 그 라이브 방송이 있거든요. 그래서 또 다시 한번 이야기를 또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긍정적으로 나오고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들 매수, 그다음에 최근에 주가 상승이 일어나고 있다.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합니다. 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갈게요. ETF 쪽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 이야기인데 ETF에 대한 투자 패턴이 변했다고 합니다. ETF에 대한 투자 패턴이 변했다. 이건 또 뭔 얘기냐? 그동안은 이제 고버스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고버스에 투자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지금은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러니까 즉 주가 하락에 베팅하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었는데 주가가 하락을 하지 않으니까 고버스에 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고버스에서 물량이 자꾸 빠져나오고 있고 고버스에 더 이상 돈을 집어넣고 있지 않다. 이런 식의 얘기죠. 주가가 많이 올라간 것에 대해서 이제 하락에 대한 포인트로 전환이 됐었는데 이게 작년 연말부터 좀 바뀌었을 거예요. 왜냐면은 주가가 이제 상승하잖아요. 상승하는 거고 또 3,000포인트 넘어가고 막 그러니까 손실도 굉장히 커졌을 테고 답은 안 나오죠. 올라가지 않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뭔가 이렇게는 안 되겠다라는 부분들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2020년도하고 2021년도 예, 내용들 좀 보게 되면 확연하게 좀 다른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0년도 같은 경우는 고버스에만 무려 3조 5천억의 매수가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인버스에 5,800억. 그 다음에 선물 인버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4,697억. 그 다음에 원유 선물, 이것도 참 고생 많으셨을 텐데. 네. 뭐 이런 쪽이고, 미국 나스닥 쪽에 투자한 ETF.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한 내용들이 있다 보시면은요, 올해 딱 들어서면서 지금 3개월 지난 시점까지 봤을 때는요, 차이나 전기차 ETF에 5,900억입니다. 그 다음에 2차 전지, K 뉴딜 4,800억. 이렇게 됐군요. 그 다음에 2차 전지 산업 3,200억. 선물 인버스도 매수는 있어요. 고버스에도 2,000억 정도 있는데, 아래로 따라오는 게 레버리지에 1,700억. 지금 보면은 이제 인버스나 레버리지 이런 쪽은 좀 뒤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2차 전지 쪽으로 들어갔는데 조심해야 되겠죠. 이제 2020년도 잘 보세요. 레버리지 같은 거 하나도 없어요. 전기차 한 개도 없어요. 근데 인버스나 뭐 이런 쪽에는 엄청나게 투자가 들어갔는데 시장은 어떻게 됐죠? 반대 방향으로 갔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전기차, 2차 전지 이쪽 많이 올라온 상태에 지금 조정받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계속 사들이는 것이 아니라 떨어질 때는 조금 물량을 빼시거나 멈추세요. 최소한 매수만이라도 하지 않으면 이 손실이 확대되지가 않습니다. 이것만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어제 저녁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떨어지고 있을 때 자꾸 사면은요, 비중도 커지면서 손실도 같이 커지기 때문에 이 손해가 더 빠르게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내리고 있을 때는 절대 사지 마시고요. 내린 거 다 확인하고 반등할 때 그럴 때 사주셔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각자 공부가 좀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항상 그런 것들만 잘 체크하시면 좋겠어요. 많이 올라간 종목군들, 섹터군들은 공략하지 않는 게 더 유리하다는 것만 그것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뭐 퇴직연금으로 ETF에 투자한다. ETF라는 것이 이제 약간 분산 투자 효과잖아요. 그러니까 2차 전지, 그러면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군들을 묶어가지고 ETF라는 것으로 만들어서 이게 펀드예요, 펀드. 그래서 펀드를 이런 펀드가 있는데 그냥 증권사에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증시에 상장시켜가지고 사고팔고 할 수 있게끔. 즉 ETF를 샀다라는 것은 펀드에 가입했다. 그래서 ETF를 팔았다는 것은 펀드를 팔았다. 이런 얘기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투자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ETF 투자인데, 방향성을 봐야 되는 거죠. 즉, 업종에 투자하는 거라서 약간의 분산 효과, 리스크가 좀 줄어드는 효과, 이런 것들을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고점에서 하게 되면은 전혀 뭐 그것도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운용사들이 운영하는 그런 펀드 상품들 한번 잘 보세요. 수익률이 잘 나올 때도 있지만 어느 틈에 되면 수익률이 잘 나온 그런 펀드들이 수익률이 팍 꺾이면서 마이너스를 선언되고 손실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래요? 수익률이 잘 나왔다는 것은 거기에 속해 있는 종목군들이 잘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런 상태를 보고서 들어간다. 그럼 고점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펀드의 수익률을 보고 가입하지 말라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 아시죠? 네. 똑같은 겁니다. ETF도 많이 올랐다 싶으면, 지금 시끄럽다 싶으면 피해 가셔야지 돼요. 전기차, 2차 전지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들어가시면 재미없어요. 네, 꼭 그 부분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레버리지 이런 것도 투자하지 마세요. 지금은 횡보 흐름이기 때문에 레버리지에 투자하시면 또 손해봅니다.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상승이 진행되고 있을 때, 상승이 계속될 걸 생각됐을 때, 그럴 때 투자하셔야지 돼요. 횡보하고 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어떻게 보면 똑같아 보이지만 결국엔 손해는 더 많이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같은 경우 횡보장에서는 투자하는 거 아니다. 네, 그 부분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좀 공부 좀 많이 하고 투자하시면 좋겠는데, 그냥 막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 좋아, 저렇게 하면 좋아, 장점만 보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네, 좀 잘 지켜보고 좀 잘 알아보고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 전달을 해드렸네요. 네,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 네, 오늘 우리가 소외감을 좀 느끼지 않도록 잘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경기 낙관에 대한 기대감을 통해서 주가가 상승했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 주가 상향 또는 실적 상향 이런 거 증권사들 지금 계속 떠들어대고 있는데, 살짝 그래서 걱정된다. 니들이 그게 떠들게 되면 이게 좀, 네, 걱정스럽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외국인들 수급 일단 들어오고 있어서 긍정적이긴 한데, 연속성을 보일 것인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빠락 들어왔다가 그냥 내빼는 것인지, 그거 잘 보고 투자하셔야 됩니다. 무턱대고 무작정 따라가게 되면은 또 피곤한 상황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네,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자, 개미들, 전기차하고 2차전지 ETF에 또 많이들 사들였다. 이것도 제발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예요? 고점에서 따라가는 거. 이거는 정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요, 꼭 여러분들이 조심조심. 진짜로요. 조심조심. 그 다음에 많이 올랐다 싶거나 너무 시끄럽다 그러면 유혹이 많겠지만 그것 좀 끊어내시면서 네, 좀 조용한 곳에 가셔가지고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그런 전략을 세우시면 참 수익 내기 좋은 게 주식 투자고 편안하게 투자하실 수 있다라는 거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책 한 곡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의 희망적인 내용입니다. 월스트리트에서는 또는 뭐 주식시장이라고 봐도 되겠어요. 이 월스트리트에서는 영리한 사람도 바보와 똑같은 함정에 빠져들 수가 있다. 주식시장에서 큰 돈을 버는 것과 교육의 정도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그쵸? 큰 돈을 버는 것, 주식에서 성공하는 것, 수익을 많이 내는 것은 계산의 능력과 관계가 없다 이 얘기야. 네. 기가 막힌 오늘 구절을 제가 책에서 찾아내가지고 그렇지! 바로 이거야! 유레카! 그러면서 여러분들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힘내세요. 여러분 계산 안 된다고 뭐 큰일 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갑자기. 네. 자, 오늘 네. 오전 시황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장중 시황 때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조금 있다가 장중 시황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